민수야,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62세의 김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저녁 드라마를 보던 아들 33세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오늘 오후에 봤어. 내가 방에서 걸어 다니는 걸. 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휠체어에 의존해 살았던 그가 실제로는 한 달 전부터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가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왜? 왜 숨겼니? 이런 기쁜 일을 왜? 그날 밤 모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기적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20년 전, 그 모든 것이 시작된 날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낡은 빌라 2층. 시계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키자 62세의 김순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어깨가 결려도 순이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아들을 위한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는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었다. 이런 새벽 풍경을 본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민수야. 순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밥을 안 쳤다. 33세가 된 아들 김민수는 여전히 순이에게는 어린아이 같았다. 특히 13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탄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그날을 순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운전하던 민수 아버지 김기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민수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휠체어를 탄 민수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니? 아직 이른데. 어머니가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오히려 민수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니. 괜찮아. 그냥 잠이 일찍 깬 거야. 어서 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아침 다 준비하고 깨워줄게. 그냥 여기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휠체어를 부엌 쪽으로 가져왔다. 좁은 부엌이라 휠체어가 들어오기엔 비좁았지만 순이는 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민수야, 오늘 재활병원 가는 날이지? 네, 2시에 예약되어 있어요. 새로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기대돼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넘게 각종 병원과 재활센터를 다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야. 어머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도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민수의 말에 순이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밤에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쓸쓸한 표정을 짓는지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젯밤 본 드라마 이야기, 오늘의 일기예보, 아파트 앞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까지.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이런 일상이 가장 소중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너는 그냥 쉬어. 엄마가 다 할게. 매번 어머니만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가 고생이야. 우리 민수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순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날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수가 살아있고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다. 순이는 집안일을 하고 민수는 컴퓨터로 온라인 영어 수업을 들었다. 민수는 사고 이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스스로 공부를 계속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사이버 대학까지 졸업했다. 민수야, 점심 먹고 가자. 네, 어머니. 점심을 먹으며 순이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민수의 표정이 어딘지 밝아 보였고 무엇보다 다리 쪽을 자꾸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민수야, 혹시 다리에 뭔가 느낌이 있니? 아니요, 왜요? 민수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너무 빨리 대답한 것 같아서 순이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재활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순이는 민수를 유심히 관찰했다. 20년 넘게 함께 지내다 보니 아들의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띄었다. 오늘 민수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 민수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런가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순이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재활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이소영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소영 선생님이 누구죠? 순이가 물었다. 아, 새로 오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세요. 서울대 물리치료학과 출신이시고 특히 척수 손상 환자 재활의 전문이시라고 들었어요. 치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 물리치료사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29세의 이소영은 순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님이시죠? 이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민수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민수 씨는 정말 모범적인 환자예요. 의지력도 강하시고요. 소영의 말에 순이는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민수와 소영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순이는 치료실을 나와 대기실에 앉았다.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자꾸 치료실 쪽이 신경 쓰였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도 그렇고 가끔 들려오는 민수의 웃음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치료가 끝났다.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상기된 얼굴로 나왔다. 어떻게 됐어? 아, 정말 좋았어요. 소영 선생님이 새로운 치료법을 써주셨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들떠 있었다. 평소에는 치료 후에 피곤해하곤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활기차 보였다. 민수야, 혹시 다리에서 뭔가 느낌이 오는 거 아니야? 어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확신했다.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며 앉아있을 때였다. 순이는 민수가 무릎 담요 아래에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민수야. 네. 지금 발가락 움직인 거지.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근육 경련 같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며칠 후 순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민수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재활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고 혼자 있을 때 이불 아래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도대체 왜 숨기는 거지? 순이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회복되고 있다면 기쁜 일인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자신이 너무 기대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일까? 고민 끝에 순이는 결단을 내렸다. 아들을 감시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여보세요, 보안업체죠? CCTV 설치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다음 날 민수가 재활병원에 간 사이 순이는 보안업체 직원을 집에 불렀다.
어머님, 어떤 용도로 설치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순이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들을 감시하려고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거실과 민수방에만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설치는 금세 끝났다. 순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순이는 장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집안 상황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머. 순이는 휴대폰 화면을 믿을 수 없었다.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다. 민수는 방 안을 몇 바퀴 돌아다니더니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숨기고 있는 것일까? 1시간 후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걷고 있었던 것이 거짓말처럼. 그날 밤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다가 민수에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순이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민수야, 너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오늘 오후에 봤어. 내가 방에서 걸어 다니는 걸. 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왜? 왜 숨겼니? 이런 기쁜 일을 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가 너무 기대하실까봐 걱정됐어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20년 동안 못 걸었는데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되다니.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너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니? 너가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이에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니? 모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니? 1달 전쯤부터요. 처음엔 발가락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더니 이소영 선생님이 특별한 치료를 해주신 후부터 점점 더 좋아졌어요. 이소영 선생님이? 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셨는데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순이는 이소영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어떤 사람이길래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것일까? 내일 엄마도 같이 가서 선생님께 인사드려야겠다. 어머니,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이소영 선생님을 좋아해요.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좋아한다는 게 그런 의미로? 네. 순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상대가 치료사라는 점이 조금 걱정되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내일 같이 가서 엄마가 한번 봐보자. 다음 날 순이는 민수와 함께 재활병원에 갔다. 이소영을 다시 만나보니 전날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이 사람이 아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아니라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다. 선생님, 어제 민수가 모든 걸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소영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민수 씨처럼 의지가 강한 환자는 처음 봤거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순이는 이소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모습, 민수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를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와 함께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어머니. 민수가 당황해했다. 괜찮아요, 민수야.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 이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 치료가 끝나면 시간이 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편해졌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군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네요. 네, 특히 민수 씨같이 의지가 강한 환자분을 만나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소영이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이는 뭔가를 느꼈다.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시선이 아닌 것 같았다. 우리 민수가 어떤가요? 환자로서 말고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니.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렸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소영도 살짝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성격도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로 민수의 재활치료는 더욱 활발해졌다. 주 3회였던 치료가 매일로 늘어났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했다. 순이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수의 정신적 변화였다. 20년 동안 내성적이었던 아들이 점점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순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민수야, 소영 선생님께 고백은 했니?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뭐가 부끄러워. 엄마가 보기엔 그분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여자가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모르겠니? 순이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20년 동안 위축되어 살았던 아들이 이제는 사랑도 하고 행복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수는 드디어 용기를 냈다. 치료가 끝난 후 이소영에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요?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환자가 치료사를 좋아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이소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도 민수 씨를 좋아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환자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민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사랑이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병원에서는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물론이에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정말, 소영 씨도 너를 좋아한다고.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순이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눈물이 났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우리 민수도 이제 연애를 하는구나. 어머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당연한 거지. 소영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엄마도 기뻐. 순이는 진심으로 기뻤다. 아들이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이었는데 좋은 사람까지 만나다니. 민수와 이소영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민수의 재활도 더욱 빨라졌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동기가 되었다. 오늘은 조금 더 먼 거리를 걸어볼까요? 네, 해보겠어요. 이소영의 도움을 받아 민수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치료실을 가로질러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정말 대단해요, 민수 씨. 이런 속도로 회복하는 환자는 처음 봐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소영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치료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병원 규정상 공개적으로 연애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한 달 후 민수는 마침내 혼자 힘으로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 불안정하고 금세 피곤해졌지만 20년 만에 자신의 다리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어머니, 저 봐요. 집에서 거실을 가로질러 걷는 민수를 본 순이는 눈물을 쏟아냈다. 민수야, 정말 기적이야.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로 일어났구나. 우리 민수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가 고마운 일이야. 내가 건강해지는 게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순간 문득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를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 일을 도와드릴게요. 20년 동안 고생만 시켜드렸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너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민수의 걸음이 안정되면서 순이는 이소영을 정식으로 집에 초대하기로 했다. 아들의 연인이라면 제대로 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 소영 씨,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겠어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우리 민수 고쳐주신 은인인데요. 그날 저녁 순이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까지. 며느리감을 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소영은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소영 씨, 우리 민수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민수가 당황해했다. 괜찮아요. 이소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순이는 흐뭇해했다. 아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그럼 우리 민수랑 사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어머니. 민수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소리쳤다. 뭐가 부끄러워.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인데. 이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정말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네, 민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허락이야 당연히 드리죠. 이렇게 좋은 분을 어디서 또 찾겠어요? 그날 밤 민수와 이소영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20년 만에 민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사랑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장시간 걷거나 뛰는 것은 아직 힘들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봐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담당 의사는 민수의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20년간 완전마비였던 환자가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소영 선생님의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소영 선생님이 개발하신 치료법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이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소영 씨가 아니었다면 민수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소영 씨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걷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민수가 걷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가 20년간 휠체어를 타고 살았다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였다. 한편 순이는 아들의 완전한 회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20년 동안 아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이제 민수는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연인까지 생겼다.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계세요?
아니야.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혹시 외로우신 건 아니에요?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건강해져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머니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인 건 변하지 않아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민수야. 완전히 회복된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우선 운전면허를 땄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조수석에 앉은 이소영이 감탄했다. 축하해요, 민수 씨. 민수는 또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상담사님이 저희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20년간 하반신 마비였다가 최근에 회복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듣는 환자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는 있을 거예요.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1년이 지나자 민수는 이소영에게 프러포즈할 결심을 했다. 순이에게 먼저 상의했다. 어머니, 소영 씨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려고 해요. 정말? 벌써?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확신이 서요. 소영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었다.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소영 씨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네, 소영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엄마도 찬성해. 소영이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니? 민수는 특별한 장소에서 프러포즈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재활병원 옥상 정원이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석양이 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이소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소영은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다. 소영 씨가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인생을 소영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수 씨, 물론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평생 소영 씨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이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좋아요. 민수 씨와 결혼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민수에게 찾아온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프러포즈 후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순이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준비로 바빴다. 소영아, 예단은 어떻게 할까?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민수가 좋은 신부를 맞이하는데. 순이는 민수가 사고를 당한 후 받은 보험금을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예단을 준비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뭔 소리야, 우리 민수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혼식장도 정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장소로 두 사람이 자주 산책하던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웨딩홀이었다. 민수 씨, 정말 여기서 해도 돼요? 좀 더 좋은 곳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이니까. 이소영도 만족스러워했다. 화려한 것보다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장도 직접 만들었다. 민수가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이소영이 손글씨로 메시지를 썼다. 20년 만에 다시 걷게 된 기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기적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다. 민수를 오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순이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과 떨림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수야, 긴장되니? 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다. 웨딩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재활병원 직원들, 민수의 옛 친구들, 복지관 동료들, 그리고 두 가족의 친척들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20년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다니. 게다가 이렇게 좋은 분까지 만나서. 하객들은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이소영이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그리고 민수가 혼자 힘으로 걸어서 이소영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례를 맡은 담당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와 이소영 씨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말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 기철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 이소영은 김민수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저 김민수는 이소영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을 듣던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피로연에서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2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준 아내 소영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 결혼 후 민수와 이소영은 순이와 함께 살기로 했다. 새 집을 구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순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좋은데. 집이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몰라. 실제로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부부가 들어오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소영은 시어머니 순이와 금세 친해졌다.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 보고 시장도 같이 다녔다. 소영아, 우리 민수가 잘해주고 있지? 어머님이 더 잘해주세요. 제가 감사하죠.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 민수 고쳐준 은인인데. 민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민수에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와, 바다다.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20년 동안 집과 병원만 오가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렇게 멀리 여행을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민수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소영 씨와 함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민수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결혼한 지 8개월 후 이소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민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에서 확인해 봤는데 6주 된 것 같아요. 민수는 이소영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 동안 아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니.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소영 씨가 임신했어요. 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이니? 정말로? 네, 어머니.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어머, 어머. 순이는 이소영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이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았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자까지 생기다니. 여보, 우리 민수 정말 잘 키웠죠? 순이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다. 임신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이소영을 정성껏 돌봤다. 특히 순이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겼다. 소영아, 이거 몸에 좋다니까 꼭 먹어. 어머님, 너무 많이 주세요. 임신부는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손자 생각해서라도. 민수도 아내를 극진히 돌봤다. 출근 전에는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다가 놓고 퇴근 후에는 발 마사지를 해주었다. 소영 씨,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돌봐주는데요.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다. 새벽 3시, 이소영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요. 민수는 침착하게 준비했던 가방을 들고 이소영을 부축했다. 순이도 따라 나섰다. 소영아, 괜찮지? 천천히 가자. 병원에 도착해서 이소영은 분만실로 들어갔다. 민수와 순이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소영이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네,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걱정돼요. 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그 자리에서 털썩 앉았다. 정말요? 정말 건강해요? 네, 아주 건강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분만실로 들어갔다. 이소영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소영 씨,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희준이.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보았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자신을 닮았다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희준아, 아빠야. 정말 예쁘구나. 순이도 들어와서 손자를 내려다보았다. 어머, 정말 우리 민수를 닮았네. 이목구비가 똑같아. 어머니, 안아보세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안았다. 희준아,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날은 온 가족이 행복에 겨워했다. 희준이가 태어난 후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다. 밤에 아기가 울면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달랬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희는 내일 일해야 하니까. 순이는 손자 돌보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20년 만에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다. 민수는 아빠가 된 후 더욱 열심히 일했다. 복지관에서의 상담 업무도 더욱 의욕적으로 했다. 김상담사님, 요즘 더 밝아 보이시네요. 아이가 생겨서 그런가 봐요.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이소영도 출산 휴가 후 복직해서 다시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소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희준이 봐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희준이는 하루하루 부쩍 자랐다. 3개월이 되자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고 6개월에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희준아,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구나. 순이는 손자를 보며 돌아가신 남편 기철을 떠올렸다. 희준이의 눈매가 기철을 닮아 있었다. 어머니, 희준이가 아빠를 닮은 걸까요? 할아버지를 닮은 걸까요? 둘 다 닮았지. 우리 집 남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민수는 아들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희준이가 자라서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이었다. 희준이가 돌이 되자 집이 좁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기용품들로 집안이 가득 찼고 희준이가 기어다니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다. 여보,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겠어요. 희준이도 곧 걸을 텐데. 민수와 이소영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 일단 전세로 조금 더 큰 집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 우리 희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순이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내놓았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돈은 어머니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결국 노원구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를 구했다. 방 3개의 거실도 넓은 곳이었다. 와, 정말 넓어요. 이사 첫날, 희준이는 넓은 거실에서 신나게 기어다녔다. 희준아, 이제 마음껏 뛰어다녀도 돼. 새 집에서의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편했다. 희준이를 위한 별도의 방도 있었고, 순이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머니, 방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요? 소영아, 너 맘대로 해라. 나는 뭐든 좋아. 이소영은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방을 순이의 방으로 정했고 순이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놓을 공간도 마련했다. 희준이의 첫 생일은 온 가족의 큰 이벤트였다. 순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돌잔치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해요. 그래도 우리 희준이 첫 번째 생일인데. 결국 복지관 동료들, 병원 직원들까지 초대해서 제법 큰 돌잔치를 열었다.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민수 씨를 쏙 빼닮았어요. 하객들은 모두 희준이를 보며 감탄했다. 돌잡이에서 희준이는 청진기를 잡았다. 의사가 되려나 봐요. 그럼 좋겠네.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돌잔치가 끝난 후 가족들만 남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니? 아니요,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 희준이 덕분에 집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순이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20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희준이가 15개월이 되자 걸음마를 시작했다. 첫 걸음마를 뗀 장소는 아빠 민수의 품이었다. 희준아, 아빠한테 와봐. 희준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용감하게 아빠를 향해 걸어왔다. 잘했어, 우리 희준이. 그 순간 민수는 묘한 감동을 받았다. 20년 동안 자신이 걸을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기적을 생각하니 아들의 첫 걸음마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여보, 희준이가 아빠보다 걷는 게 빠르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들 대단해요. 한편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석사 과정에 입학한 것이다. 어머니, 저 공부를 더 해보려고 해요. 공부를? 벌써 충분히 열심히 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순이는 아들의 의지를 응원했다. 20년 만에 걸을 수 있게 된 아들이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민수는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다. 소영아, 민수 공부하는 동안 희준이 좀 봐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가족끼리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소영도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병원에서 물리치료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정말요? 축하해요. 소영 씨가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이 인정받아서 가능했어요. 우리가 함께 개발한 거죠. 이소영의 승진으로 가게 수입이 늘어났다.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님,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소영아, 고마워.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손자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희준아, 할머니랑 놀자. 희준이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다. 엄마 아빠가 일할 때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희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이소영이 다시 임신했다. 어머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설마. 또? 네, 둘째예요. 순이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됐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두 손자를 돌볼 수 있을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육아 도우미도 쓸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남이 어떻게 키워? 결국 순이는 두 번째 손자도 직접 돌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이름은 희원이로 지었다. 희준아, 동생이야. 잘 보살펴줘야 해. 희준이는 동생이 신기한지 계속 들여다보았다. 엄마, 아기 작아요. 그래, 희준이도 이만했었어.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온 가족이 협력해서 잘 해냈다. 특히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도 더 극진히 손자 손녀를 돌봤다. 5년이 흘러 희준이는 8살, 희원이는 5살이 되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우리 희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복지관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소영은 물리치료센터 센터장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지. 순이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다. 민수와 이소영은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순이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희준이와 희원이는 책을 읽고 민수와 이소영은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20년 전에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아빠도 잃고 너도 다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포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는 내 아들인데. 이소영도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민수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소영아, 너야말로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민수를 고쳐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아이들도 낳아주고. 희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희준이, 할머니도 희준이 정말 사랑해. 희원이도 뒤따라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희원이랑 계속 함께 살 거야.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로부터 2년 후 희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 희원이는 2학년이 되었다.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민수는 이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다. 아빠는 왜 다리가 아팠었어요? 희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다. 아빠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걸을 수 없었어. 그럼 엄마가 아빠를 고쳐준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아빠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 희원이도 끼어들었다. 우와, 엄마 대단해요. 이소영은 웃으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너희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20년 동안 아빠를 돌봐주셨기 때문이고. 순이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 손녀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살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함께 살 거야. 그럼 100살까지 살아주세요. 100살? 그럼 우리 희원이 결혼할 때까지 봐야겠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풍경이었다. 여보, 내년에는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면 어떨까요?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가족여행인데 할머니가 빠질 수 있겠니? 희준이와 희원이는 벌써부터 신이 났다. 제주도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어. 우와, 빨리 가고 싶어요. 에필로그. 3년 후 희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희원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순이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손자 손녀들을 극진히 돌보고 있었다. 민수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되었고 이소영은 재활의학과 교수가 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희준이와 희원이는 앞서서 뛰어다니고 민수와 이소영은 손을 잡고 걸었다. 순이는 조금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희원이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알겠어, 우리 희원아. 순이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다. 28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이 다쳤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돌아와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야. 벤치에 앉아서 온 가족이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희준이와 희원이는 할머니 양쪽에 앉아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저 커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희준이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저는 뭐가 될까요? 희원이가 물었다. 우리 희원이는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이소영이 민수에게 속삭였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20년 전에는 이런 행복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완전히 건강해졌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도 낳았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석양이 한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28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네. 아이들이 대답하며 일어났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가방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희준이. 온 가족이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정상인과 다름없이 걸을 수 있었다. 20년 전 휠체어를 타던 그 모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남아있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냐. 그냥 우리가 정말 복이 많구나 싶어서.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순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28년 전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28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완벽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았다.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자 손녀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이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28년간의 기나긴 여정,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